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항상 이분의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든 화제가 됐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별다른 말이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가 예. 자리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네. 되기 전에는 사실은 매일 연일 사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에 네.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바퀴벌레다 뭐다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보면 국정 전체를 보는 듯한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인사 문제도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협조해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 오히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좀 이상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홍준표 대표가 조금의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자리를 좀 잡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결국은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장면은 6월 18일이었고요. 네. 다음 장면이 7월 4일이었는데 보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른바 이제 창업의 과정과 수성의 과정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 고전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수성의 과정에서는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기본적으로 1대1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없어질 것이다, 언젠간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1대1 구도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지금 집권초에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정하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취하는 것도 그러한 1대1 구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떤 바탕을 깔아가는데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길게 봤을 때 바른정당과의 어떤 보수 대통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서의 일정한 주도권, 이런 것들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서 100% 다 외부 인사로 해서 강력한 어떤 조직과 인사, 정책에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상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자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면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저렇게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 설마 대법원 판결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까 싶어서 먼저 저렇게 한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책임의 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결국 보수 결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그런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은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말이다, 이런 게 하게 되면 보수 가치 자체가 상쇄되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직에 그 측근들을 앉혔다, 그래서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당의 핵심 세력이었던 친박을 친홍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당시 친박들에서 몰려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 사무총장, 대변인에 하여튼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이제는 예전같이 그렇게 좀 몰려나는 꼴은 당하지 않겠다, 그런 아마 관측에서 일단 자기 사람을 좀 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장면이 7월 4일이었는데 보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른바 이제 창업의 과정과 수성의 과정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 고전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수성의 과정에서는 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기본적으로 1대1 구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위해서는 내부 혁신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서 100% 다 외부 인사로 해서 강력한 어떤 조직과 인사 정책에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앞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상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불과 이틀 전에도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자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면 대법원 판결 가지로 지금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없어질 것이다, 언젠간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런 얘기를 뭐 본인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1대1 구도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이 뭔가 지금 집권초에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정하게 협조해주는 모습을 취하는 것도 그러한 1대1 구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떤 바탕을 깔아가는데 괜찮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길게 봤을 때 바른정당과의 어떤 보수 대통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서의 일정한 뭐 주도권 이런 것들을 잡아가기.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항상 이분의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든 화제가 됐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별다른 말이 들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가 예. 자리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네. 되기 전에는 사실은 뭐 매일 연일 사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뭐 바퀴벌레다 뭐다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보면 국정 전체를 보는 듯한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인사 문제도 뭐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협조해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 오히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좀 이상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홍준표 대표가 조금의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자리를 좀 잡아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결국은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장면은 6월 18일이었고요.